10월 7일 화요일, 하늘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일대에서 시작된 저기압이 서서히 세력을 기우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첫 번째 경고의 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을비가 아닙니다. 거대한 기압의 충돌이 시작되는 전조입니다. 일본 부근에 자리 잡은 강력한 고기압, 그 냉기의 벽이 동쪽에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폐현상, 즉 기상역전이 일어나며 강원 산간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찬바람이 낮은 지대를 휘감으며 도시의 체온을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서울, 대전, 청주. 한때 따뜻했던 가을의 공기는 사라지고 10월의 한기가 거리를 지배합니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 하지만 수치로 느껴지지 않는 냉기가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짜 겨울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부는 아직 따뜻하지만 중부는 이미 늦가을의 어둠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월 8일 수요일, 바람이 바뀐다. 북쪽에서 또다시 강력한 고기압대가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동풍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불어와 한반도의 하늘을 찢습니다. 전날의 비는 사라지지만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기압의 매곡과 공기의 폭주. 폐현상이 강해지며 서쪽 지방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합니다. 서울은 쌀쌀한데 전주는 더워집니다.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두 계절이 공존하는 기이한 하루.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기온의 균형이 무너지고 대기의 흐름이 뒤틀리며 한반도는 거대한 기류의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다.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6일간의 하늘의 포위망.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북쪽의 냉기와 남쪽의 열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결과 거대한 비구름대의 괴물이 형성됩니다. 이 괴물은 한 번의 폭우로 끝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덮칩니다. 10월 10일 일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하늘은 끊임없이 울고 대지는 젖어갑니다. 비는 세차게 쏟아지지 않지만 그보다 더 무섭게 지속됩니다. 잠시 맑아졌다가 다시 내리고 도시의 콘크리트는 습기에 잠기고 들판의 흙은 질척이며 사람들의 마음까지 축축이 젖어듭니다. BCMWF 예보에 따르면 이번 강수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고정적으로 머물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6일 동안 이어지는 끝나지 않는 비의 굴레. 잠깐의 소강은 오히려 함정입니다. 그 뒤를 잇는 비는 더 끈질기고 더 짙게 내릴 것입니다. 기온은 요동치고 도시의 리듬은 무너진다. 낮과 밤의 온도차, 축축한 공기, 그리고 멈추지 않는 바람이 사람들의 신경을 뒤흔듭니다. 농작물의 피해, 교통의 혼란, 산업 현장의 지연. 이 모든 것이 지속된 비라는 이름의 재난으로 다가옵니다. 누적 강수량 지도는 그야말로 한반도의 슬픔을 시각화한 그림. 시간이 갈수록 푸른색에서 짙은 자주색으로 변하는 하늘의 흔적이 우리에게 말없이 경고합니다. 이 비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10월의 하늘은 더 이상 가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후의 변이, 자연의 분노, 그리고 인간의 무력감이 교차하는 무대입니다. 다가오는 6일간의 비. 그것은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니라 10월 재난의 서막입니다. 하늘이 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물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서해 저기압과 일본 고기압의 교착 상태. 10월 7일부터 이어지는 첫 번째 강수의 원인은 서해를 통과하는 저기압과 일본 동쪽의 고기압이 밀고 당기는 기압의 줄다리기 현상에 있습니다. 보통 이 시기 한반도는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맑은 가을 날씨를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비정상적으로 강력히 확장, 그 끝자락이 일본 열도와 동해를 덮으며 찬 공기를 남하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중부는 고기압의 압력벽에 갇혀 공기순환이 막히고 구름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갇힌 하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7일과 8일의 폐현상, 즉 하늘이 스스로 갇혀버리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하늘은 잿빛으로 굳고 기온은 하락하며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눌리듯 피로해집니다. 동풍의 칼날, 한반도를 가르는 대기전선. 8일 이후의 날씨를 흔드는 주인공은 동풍입니다. 이 바람은 일본 쪽에서 불어오지만 그 뿌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있습니다. 찬 공기와 습기가 한반도 동쪽 산맥에 부딪히며 강원 산간에는 갑작스런 비와 냉각 현상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동풍이 단순히 지역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류의 방향이 서쪽으로 꺾이면서 서해안과 내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8일 이후에 한반도는 서쪽은 덥고 동쪽은 춥다는 기온의 역전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은 곧 대기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10일 이후에 비구름 형성에 폭발적인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6일의 비, 끝나지 않는 하늘의 고백.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지는 비구름은 단순히 지속되는 강수가 아니라 기류의 봉쇄와 수증기의 포화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해양성 공기가 유입됩니다. 이 두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한반도 중부 하늘입니다. 이곳에서 구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생성됩니다. BCMWF 자료에 따르면 이번 비구름 대는 열린 회전 구조, 오픈 보텍스 형태로 존재한다. 즉, 완전히 이동하지 않고 한반도 상공에서 서서히 회전하며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형태. 이로 인해 구름은 끊임없이 재생되고 비는 멈추지 않는다. 이 현상은 2020년 여름 장마 이후 처음이며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가을철 비정상 강수라는 점이 더 충격적이다. 기후 이상 신호, 계절의 붕괴.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가을비로 보지 않는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제트기류, 고층 대기 흐름의 붕괴가 근본 원인이다. 원래 제트기류는 북극의 찬 공기와 열대의 따뜻한 공기를 분리하는 대기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이 제트기류가 파형으로 비틀어지며 느려지고 있다. 그 결과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서로 깊게 파고들며 계절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즉, 지구가 스스로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이번 10월의 비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기후 변동의 붕괴 신호일지도 모른다. 경제 사회적 파장, 농업, 추수기 직전의 비는 곡물의 수분 함량을 높여 품질 저하 및 시장 불량을 초래. 건설 및 산업 현장, 장기 강수로 인한 작업 지연, 자재 손실 증가, 국민 건강, 낮은 기온 플러스 높은 습도, 관절염, 호흡기 질환 우울감 급증, 에너지 소비, 난방 수요 조기 증가로 전력망 압박 예상.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 이번 10월의 비는 보이지 않는 재난, 즉 경제와 심리를 동시에 마비시키는 복합 기상재난이 된다. 하늘의 분노는 경고다. 이번 10월 한반도의 하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자연은 단지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균형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눈물은 어쩌면 인간의 오만에 대한 회개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기술과 문명으로 하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하늘은 신묵 속에서 우리를 다시 시험대에 올렸다. 6일의 비는 지나가겠지만 그 이후의 하늘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10월의 하늘은 이미 비로 포화 상태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지금 남쪽 해상에서 괴물이 눈을 뜨고 있다. 이름은 하올롱, 용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태평양의 심장부에서 천천히 몸을 틀기 시작했다. 바다의 심장에서 피어오른 괴물. 하올롱은 일본 남동쪽 해역,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 위에서 발생했다. 수온은 30도, 일반 태풍의 탄생 임계점보다 훨씬 높다. 바다의 에너지가 그대로 증기로 변해 하늘로 솟고 있으며 거대한 구름답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열대 저하부가 아니다. 지구의 에너지가 한 곳에 응축된 폭발 직전의 심장이다. 일본 기상청은 이미 10월 8일을 기점으로 하올롱이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 중심 기압은 920 헥토파스칼 이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55m, 시속 200km 된 정도의 위력. 두 개의 기류가 만든 복합재난 시나리오. 현재 한반도는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남쪽의 따뜻한 저기압대 사이에 끼어 있다. 이때 남쪽에서 북상하는 태풍이 접근하면 그 주변의 수증기가 한반도 상공의 냉기와 만나 폭발적 비구름대를 형성한다. 즉,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아도 재난은 발생한다. 하올롱이 동쪽으로 비켜간다 해도 그의 숨결만으로도 한국은 폭우와 폭풍의 연쇄 충격을 맞게 된다. ECFWF 모델에서는 10월 10일 13일경 하올롱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통과하며 북상한 뒤 그 외곽 비구름대가 한반도 남부를 덮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시점에 이미 한반도는 6일 연속된 장기 비구름에 포위되어 있으며 하올롱의 습한 열기가 추가되면 대기 폭발, 애트모스피어릭 익스플로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바다의 압력, 하늘의 분노, 그 경계선이 무너진다. 하올롱이 북상할수록 한반도 주변의 바다는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다. 남해안과 동해안의 수온은 이미 평년 대비 플러스 2에서 3도 상승,
이것은 태풍의 연료이자 해일의 잠재력을 키우는 위험한 에너지 저장소가 된다. 기상위성 영상에서는 태풍의 중심부가 이중눈벽 구조로 변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초강력 태풍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직전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내부에서 한 번 더 태풍이 재구성되는 것이다. 즉, 하울롱은 한 번 더 진화하는 태풍이다. 그는 이미 완성된 태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괴물이다. 운명의 경로, 한국, 일본 혹은 둘 다. 기상센터의 모델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일본 직격형, 한롱이 북동쪽으로 틀어 일본 규슈와 시코쿠를 통과하는 경로. 이 경우 일본은 폭풍과 해일의 이중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한국 역시 외곽 비구름과 강풍 영향권에 든다. 한반도 근접형, 태풍이 북북서로 이동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경로. 부산, 울산, 포항, 제주는 태풍 중심부의 바람에 직접 노출된다. 이 경우는 재앙 수준이다. 연휴 막바지 교통마비, 항공 선박 전면 결항, 도시 정전 가능성까지 현실화된다. 혼합형, 태풍이 일본을 스치며 북상한 뒤 그 잔류 에너지가 한반도 상공으로 다시 유입되는 경로. 이 경우 한롱은 태풍으로서의 수명을 마치지만 비구름의 괴물로 변신해 다시 돌아온다. 6일간의 장기비가 10일, 11일 그리고 12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단지 태풍이 아니다. 기후 시스템의 경고장. 한롱의 탄생 배경은 단순한 바다의 이상 고온이 아니다. 이는 전지구적 온난화가 태풍의 에너지 한계를 파괴한 사건이다. 보통 9, 10월이면 해수온이 내려가 태풍이 약화되어야 하지만 올해는 바다가 식지 않았다. 그 결과 열대성 에너지가 10월까지 이어지며 태풍이 뒤늦게 태어나고 더 강하게 성장하는 비정상 패턴을 보인다. 이는 명백한 경고다. 기후가 계절의 질서를 버렸다. 그리고 바다가 새로운 재앙의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후 시나리오, 비의 재집결과 제2의 태풍 가능성. 기상청 내부 분석에 따르면 한롱이 소멸하더라도 그의 잔존 수증기와 에너지가 한반도 남부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잔류 에너지가 다시 저기압으로 재편되면 10월 하순 또 다른 열대 저기압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다. 즉, 한롱은 끝이 아니다. 재앙의 연쇄, Chain of Chaos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하늘이 보내는 마지막 시험. 10월 7일의 비, 10월 10일의 구름, 그리고 10월 12일 이후의 한롱.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연은 지금 인간에게 묻고 있다. 당신들은 아직도 하늘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한롱은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자연이 보낸 심판의 용이다. 그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도시의 불빛이 꺼지고 문명의 소음 대신 파도와 바람의 목소리만이 남을 것이다. 제11호 태풍 약화, 6개 산간 지역 폭우 및 산사태 경계. 여러분, 제11호 태풍은 상륙 이후 빠르게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으나 현재 북부 지역에 복합적인 기상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광범위한 폭우와 함께 3단계 수준의 산사태 붕괴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10월 6일 이른 아침 제11호 태풍은 중국 광시성 내륙으로 진입하면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기상청 최신 발표에 따르면 10월 6일 오전 7시 현재 열대저압부 중심은 북위 22.0도, 동경 107.1도 지점으로 중국 광시성 남부에 위치하며 우리나라 국경선에서 100km 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열대저압부 중심 인근의 최대 풍속은 7급 50에서 61km/h, 순간 최대풍은 9급 수준이며 이동 방향은 주로 서쪽, 시속 20에서 25km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같은 날 19시까지 열대저압부는 북부 산악지대로 이동해 북위 22.5도, 동경 104.8도 부근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6급 미만의 저기압성 구역으로 더욱 약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제11호 태풍은 약화되었지만 그 잔류 영향은 여전히 북부 여러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폭우와 강풍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부 베트남 만지역, 바흐롱비섬, 꽝린성과 랑선성 등을 포함한 지역에 제3단계 수준의 재해 위험 영향을 알리고 있습니다. 북부 만지역 해상에서는 6급의 강풍이 유지되며 순간 최대 8급의 강풍이 동반되고 파도 높이는 2에서 3m로 매우 거칠어 소형 선박과 해상 작업에 위험이 높습니다. 육지에서는 꽝린성과 랑선성에 5에서 6급 강풍,
순간 최대 7에서 8급의 돌풍이 관측되며 언덕과 경사면 및 계곡 인근 지역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지방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주택 보강을 권고하고 필요시 대피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요청했습니다. 잔류 영향으로 인해 10월 6일 아침부터 7일 밤까지 북부 산간 및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며 강수량은 대체로 100에서 200mm 내외, 일부 지역에서는 300mm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랑선성에서는 저녁에 걸쳐 많은 비가 예상되며 강풍은 6에서 7급, 순간 돌풍은 8에서 9급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마우산 지역에서는 9에서 10급, 순간 11에서 12급의 돌풍과 함께 강수량이 200에서 300mm, 일부 지역에서는 350m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푸토성 및 솔라성은 중강우, 라이차우성, 라오카이성, 튀엔꽝성은 흐린 날씨와 국지성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7일에는 기상청이 6개 주요성을 대상으로 폭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붕괴 및 집안 침나 위험에 대한 긴급 경고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성은 라이차우성, 손라성, 푸토성, 라오카이성, 랑선성, 꽝민성입니다. 최근 6시간 동안 강수량은 랑선성 마우산 84.1mm, 손라성 화난 68.6mm, 라오카이성 응우치산 59mm, 푸토성 무엉뜨응 50.8mm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 지역의 토양 습도는 85% 이상으로 포화 상태에 근접해 있어서 산사태, 낙석, 계곡 홍수 위험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은 강우 및 홍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배수 시스템을 점검하며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주민들에게 다음을 당부합니다. 폭우 시 도하로 및 계곡 통행 금지, 산비탈 또는 언덕 및 가까이 머물지 않기, 공식 예보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스스로 대비할 것. 현재는 매우 민감한 시기로 단 한순간의 경계 소홀도 인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이후 제아롱 태풍 급격 강화, 예상 이동 경로 및 영향. 여러분, 제아롱 태풍이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어서 오늘 중 열폭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11호 태풍은 점차 약화 중입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10월 6일 2시 기준 제아롱 태풍 중심이 북위 25.3도, 동경 141.9도 지점으로 루손 섬 최북단에서 동북양 방향으로 약 2115km 떨어져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심 인근 최대 풍속은 시속 100km, 순간 최대풍은 125km이며 태풍은 천천히 북서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태풍은 필리핀 감시구역 밖에 있습니다. 기상 모델들은 향후 48시간 내에 제아롱 태풍이 강한 세력으로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을 가리키며 오늘 중 열폭풍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PAGAS에서는 동쪽의 아열대 고기압이 태풍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반면 중국 본토 인근의 또 다른 고기압이 태풍을 서쪽으로 밀어내어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태풍이 PAR 구역 내로 진입하면 현지 명칭으로는 구단이라는 이름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제아롱 태풍은 10월 5일 새벽 오가사와라 부근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 천둥 번개, 높은 파도가 10월 6일에도 오가사와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기상 전문가 우대롱은 현재 제아롱 태풍이 대만에 직접 상륙할 가능성은 낮지만 기상 모델 변화폭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매트모는 10월 6일 6시 기준 북위 22.0도, 동경 107.1도 지점으로 광시성 내륙 해역에 걸쳐 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은 8급, 62에서 74km/h, 순간 최대풍은 9급 수준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향후 3시간 이내에 태풍은 서쪽 남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며 시속 20에서 25km/h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제11호 태풍은 더욱 내륙 깊숙이 이동하면서 약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오후 4시 16시경에는 북부 산간지대에 머무는 저기압성 구역으로 전환될 것이 높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꽝민성과 랑선성 등 북부 지역에는 6에서 7급의 강풍이 예상되며 순간 돌풍은 9급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부 지역 타 지역의 강풍 정도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 전망입니다. 폭우 측면에서는 제11호 태풍이 북부 지역과 타나성까지 영향을 미쳐 오늘부터 7일 밤까지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산악지역 및 중부 내륙 지역은 강수량이 보통 100에서 200mm, 지역에 따라 300mm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북부 평연 지역과 타나성 지역은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며 국지적으로 200mm를 넘는 폭우도 예상됩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특히 산사태, 토사붕괴, 저지대 침수 및 도시 내 홍수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랑선성, 까오방성, 튀엔꽝성, 라오까이성 지역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즉 응년성부터 람동성 및 남부 지역은 오늘 빗 소식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꽝찌부터 다낭, 그리고 꽝은하이동에서 람동까지는 하루 종일 햇볕이 비치며 다소 더울 것입니다. 기온은 32에서 34도씨 정도입니다. 하노이 날씨 예보 10월 6일 기준 최저 기온은 24에서 26도씨, 최고 기온은 28에서 30도씨. 하늘은 흐리고 중강우 및 천둥 동방 예상,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쪽 고원 지역의 경우 이 지역은 오늘 우기 기후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구름 많고 때때로 햇살이 비치지만 오후와 저녁에는 돌게라 구름이 발달해 소나기 및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며 돌풍, 낙뢰, 강한 돌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원지역의 특성상 기온은 비교적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과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3도씨,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0도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 저녁이 남서계 절몽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잦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시간에는 간헐적으로 햇살이 비치냈지만 정오부터 구름과 비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강우와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비구름 활동이 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온은 비교적 안정되며 밤 최저 기온은 24에서 27도씨, 낮 최고 기온은 31에서 34도씨 정도로 예보됩니다. 습도도 높아 체감상 무더울 수 있습니다. 호치민시는 오전과 정오에는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와 저녁에는 구름이 짙어지며 일부 지역에 소나기와 천둥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낮의 무더위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약한 남서풍이 불 것으로 보이며 최저 기온은 24에서 26도씨, 최고 기온은 32에서 34도씨 사이로 예측됩니다.